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물어보는 거는 녹취록, 그다음에 진술과 관계된 내용을 주로 물어보고 있다고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들은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대규모의 그런 뭐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경우에도 있고, 물론 뇌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뇌물은 이제 약속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저기 수상한 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돈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진술과 맞춰가면서 추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주로 많이 이제 사실 터졌던 것들이 녹취록이나 진술 같은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진술들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한 것들과 맞춰가면서 이것들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진,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무슨 뭐 김만배 씨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물론 수사 정보기 때문에 외부를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자료 같은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수사 진행되는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네. 별도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자금 흐름, 계좌 추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빨리 영장이 청구되거나 수사가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좀 진술에만 의거해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김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가운데 이 말이 있었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부인을 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여기와 관련돼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16일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즉 그분은 다른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뀐 듯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분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라고 또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까지 해서 봤을 때 일단 그분이 이재명 지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추론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더 그 윗선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분이라는 게 있긴 있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남욱 변호사까지 지금 확실하게 그 존재 자체는 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안 부른 그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 씨는 69년생이고 김만배는 이제 65년생으로 4살이 형입니다. 네. 본인들끼리는 이게 형 동생으로 불렀어요. 이 말은 이제 오히려 유동규가 만배 형,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형 동생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존칭으로 녹취록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다음 남욱 변호사가 한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와 이게 무관하다, 그분이. 이거는 이게 무슨 근거로 남욱 변호사가 그럽니까? 본인이 이게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대신 밝히고, 그분에게 누구기 때문에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게 근거를 대고 발언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오히려 이게 본인의 어떤 형을 들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을 끊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저는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많이 주고 있다 봐요. 본인이 이게 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50억 클럽도 이게 본인이 알기로는 2명 정도다. 네. 그럼 이게 2명이 누군지를 밝혀야죠. 한 명은 영장에 기재된 곽상도인이라 치고, 그럼 이게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말이에요. 본인이 이게 모든 진실을 아는 걸 다 이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무관하다, 또는 이게 2명으로 알고 있다, 자꾸 이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를 막아서 본인의 영장 있잖아요. 자기는 이게 김만배 씨처럼 또 영장 기각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면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수사 미진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이게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검찰이 너무 이게 정영학이나 남욱 변호사나 네. 자꾸 이게 그 진술 녹취록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의 흐름 계좌 추적인데 검찰이 김만배 씨 영장 청구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뭐 유동규 씨는 현금 1억에 수표 4억이라 했죠. 네. 그런데 김만배 씨는 또 현금 5억이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그 남욱 변호사도 만약 영장 기각되면 정말 이게 검찰이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에게 좀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나오는 지점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에 체포가 됐고요.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일단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이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는데 남욱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려면은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혐의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남기도 하는데 앞으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질지, 영장이 이제 해서 구속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만배 씨하고요, 그다음에 네. 남욱 변호사하고 사실 혐의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도주 위험이나 또는 말을 계속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위해서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제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과 좀 달리 지금 그 남 변호사가 말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저기 50억 같은 경우에도 전달된 게 2명이라는 말을 했지 50억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녹취록하고 또 크게 다름없는 얘기를 저기는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말이 안 맞거나 이것 때문에 불구속되지는 않을 거는 같고요. 그게 이제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 흐름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을 할 때는 저기 자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금 추적이 됐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이나 사실은 이게 네.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슨 50억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공식적으로 돈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세금 처리까지 이루어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좀 아니면 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어딥니까 그 유원홀딩스에 35억 원 네. 송금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돈 흐름 같은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나 있는 돈 흐름이 실제로는 여기 알려져 있는 명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다른 명분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 혐의 사실, 영장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는 거면은 추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수사기관, 특히 검찰 쪽에서 제대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있는데 네. 자료가 제대로 된 게 증거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날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봐야지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최소한의 부분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검찰의 어떤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드러나는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법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또 검찰이 또 많은 부분을 소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영장 청구에서 이 같은 부분이 좀 적시될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으로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 이전에 또 신병이 먼저 결정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본부장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도 한 차례 연장이 됐죠. 뇌물수수 등의 혐의입니다. 뇌물 8억 원을 받은 그 혐의와 아울러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따져달라. 지금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게 뭐 청구하면 빠른 시간 안에 또 법원에서 이 부분을 또 심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또 빨리 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아마 근데 그 유동규 씨는요, 김만배 이제 영장에 보면 업무상 배임이 있잖아요. 배임이요? 예. 그런데 발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 씨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배임이면 이게 공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좀 다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물 그 5억 받은 거 있죠. 네. 이게 처음에는 현금 1억에 계좌 뭐 수표로 4억이라 했잖아요. 근데 또 현금 5억으로 바꿨거든요. 이 말은 이게 검찰이 현금으로 갔는지 수표로 갔는지도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그래서 이게 5억을 좀 다투볼 만하다. 아마 이래서 이게 적부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위례 있잖아요. 네. 위례 쓰기에 받은 또 3억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1억만 넘게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보통은 이게 돈 1,000만 원만 받아도 구속되거든요. 따라서는 김만배 씨 부분은 뭐 어떻게 다툴다 하더라도 위례에서 받은 3억은 그럼 이게 어떻게 또 다툴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부심에서 석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자금 추적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지금 이게 현금 1,000만 원 넣으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이미 5달 전에 경찰에 통보를 해줬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럼 이게 그동안 경찰이 이게 5개월 동안 자금 추적 안 하고 뭐 했습니까? 현금만 이게 450억이 총선 기간에 인출됐어요. 이걸 이게 현금 450억 추적해서 어디로 갔는지 이걸 이게 못 밝힙니까? 저는 자금 흐름이 그렇게 하면 수사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으로 이게 450억도 자금 흐름을 못 밝힌다면 네. 특히 경찰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검찰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곽상도 그 영장 이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뇌물 공여로 영장에 기재했잖아요. 근데 뇌물 공여에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한 번이라도 이게 조사했습니까? 아니 뇌물을 이게 50억 받은 사람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뇌물 공여에다가 떡 넣으니 판사가 볼 때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피고인을 안 부르고 그냥 뇌물 공여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말 이게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김만배 씨 영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무엇이 미진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김만배 씨와 연관이 있긴 한데 유 본부장이 뇌물 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은 김만배 씨로부터 그리고 3억은 위례 신도시 당시 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 부분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서 변호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유동규 본부장을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장 처음으로 또 공소장이 작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어떤 사유들이 실릴지 주목받기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시선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요. 1차적으로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기소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정보를 갖고 어디까지 결론을 내렸는지를 1차적 결과를 보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네.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유동규 씨가 됐던 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은 크게 둘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뇌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상 배임. 예, 배임이 네. 두 가지, 뭐 배임 횡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로 중요한 건 배임이고요. 그 배임 문제는 뭐 이제 화천대유나 이쪽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무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현재 지금 이 사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이것이 만약에 지금 성남시나 아니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네.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만 손해를 끼친 것이 좀 규모가 성남시 규모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번질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소가 될 때 만약에 지금 그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포함돼서 들어간다면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마 좀 이제 이재명 지역 후보 쪽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기소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제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 또는 네. 적어도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충분한 추적이나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중의를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 바로 뇌물뿐 아니라 배임이라는 부분. 이 배임과 관련해서는 당시 최고 결정권자이다 좀 결재권을 갖고 있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동규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김만배 씨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고요. 검찰은 아마 재청구할 것 같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여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이 다시 기각되는 사태를 맞을 수는 없겠죠. 어떤 카드를 좀 들고 있을까요? 아마 근데 그 영장을 재청구하려면요. 뭔가 이게 그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존에 영장 청구할 때보다 그때 없었던 새로운 증거.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이 기구하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걸 이게 검찰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 진술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게 그 유동규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동규도 아니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분이라고 안 불러서 녹취록이 그분이. 그 다음에 이재명 씨와도 관계없다. 또 이게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게 없잖아요. 오히려 수사는 더 오리무중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이게 종합해 보면 검찰이 새로운 이게 스모킹건을 발견을 못한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쉽게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재청구하더라 다시 발부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강한 의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 중에 그 유동규 있잖아요. 네. 그 구속 적부심은 그 구속기한을 뺍니다. 원래 구속기한이 이게 10일이고 10일 네.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적부심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빼기 때문에 하루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유동규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하루 정도 있다가 네.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사유가 어떻게 당기게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이틀 정도 시한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사안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경찰이 좀 직접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욱 변호사만큼 좀 엄밀히 살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고요. 오후 저녁 때는 경기 남부 북부경찰청을 상대로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중에 6명은 모두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한 명만 지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건 사실 좀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먼저 물어보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협조를 잘하냐 아니냐 여부하고 피의자 전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수사에 협조를 잘하면 피의자인 경우에도 뭐 구속 여부 또는 체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그들과 같은 경제 공동체였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이 지적한 거는 좀 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적어도 어쨌든 언론에 공개된 내용대로 되려면 네. 이 녹취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만배 씨나 관련자들끼리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부딪혔던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정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수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뭐 지금까지 물론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네. 뭐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정말 이제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그거를 참작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피의자 전환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들 사이에 무언가 좀 갈등이 있었던 소지가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로 오늘 밝혀진 내용인데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죠. 화천대유와 김만배 씨를 상대로 지난 5월에 5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여러 관련자들이요, 로비 비용 있잖아요. 로비 비용은 이게 우리 공동으로 n분의 1로 부담하자. 네. 이런 데 약정이 있은 것 같아요. 녹취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53억 빌려준 게요. 아마 로비로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이 들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말하니까 53억을 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그 로비비로 그만큼 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50억 클럽 7명이면 350억인데 실제 2명밖에 없다고 자기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공범자들끼리도 이게 나 로비비 많이 썼다고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에는 로비비로 53억을 대여해 줬다가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으니까 소장을 냈는데, 근데 아마 취하를 한 거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하나는 이게 실제 로비비로 나간 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로비비로 이래 썼다. 이게 이제 소명이 돼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취하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뒤로 돈을 얼마 주고, 네. 근데 소송은 취하자. 우리 싸워봤자 이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게 어떤 가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처음에 준 53억이 네. 로비 비용은 맞는 거고 여러 정황상.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을 낸 거는 처음에 로비비를 못 믿으니까 소송을 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취하했는지는 뭐 실제 로비비 입증대가 취하했는지 아니면 이게 뒤로 어떻게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이거는 이게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로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취하는 했습니다만 결국 정영학 회계사는 9월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